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신지요? 토트넘이 15위까지 추락을 한 실제 상황입니다. 14위나 15위나 차이도 없지만 손흥민이 15위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손흥민이 이런 팀을 빨리 떠나길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손흥민은 토트넘의 캡틴입니다.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에게 리그만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 다른 대회들도 있는 만큼 토트넘을 응원해야 하는 명분은 아직 있습니다. 다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결국 리그도 잘 치르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하니 히샬리송 돌아오니까 다른 부상자들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존슨, 비수마, 그리고 이제 훈련 중에 부상당한 솔랑케까지. 야, 진짜 너희들 진짜 장난 아니 진짜.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정도면 히샬리송과 솔랑키가 상극이거나 둘이 싸운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발 라인업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더 몰려왔는데 킨스키 골키퍼, 포로,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스펜스, 베리발, 아츠그레이, 사르, 콜루셉스키, 손흥민, 메디슨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콜루셉스키가 스트라이커로 나서네요. 네. 손흥민이 오른쪽, 메디슨이 왼쪽인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경기 중에 스위칭이 많이 되길 바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윙어 존슨보다는 윙어 메디슨이 30%더 낫다고 봅니다. 가장 불안한 부분은 아무래도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 평균 연령이 20살이 안 됩니다. 토트넘 미드필더진이 매우 지쳐있는 상황인데 젊은 선수들이 회복력도 좋은 만큼 미치게 뛰어주길 주문했을 거라고 봅니다. 히트맵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까 손흥민이 스트라이커였고 메디슨이 왼쪽 윙어였습니다. 에버턴은 현대 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저조한 팀 중 한 팀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실점을 안 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버턴이 감독을 교체해버렸습니다. 웨스트햄을 오랫동안 이끈 모예스 감독을 데려왔고 이전 에버턴보다는 공격적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하필 모예스는 엔지 감독 전술의 약점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토트넘이 고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거기다 에버턴 홈이니까 더 달려들 수 있죠. 경기 10분 정도는 양 팀의 미드필더 진영에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뭐랄까요? 서로 만만하게 본 듯한 느낌? 네. 그리고 토트넘은 4백이 아니라 3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전반 6분에 에버턴이 강력한 슈팅이 있었고 킨스키가 선방을 통해서 실점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너무 쉽게 슈팅을 허용했거든요.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불안하다는 걸 의미하죠. 급기야 12분에 토트넘이 선제 실점을 합니다. 이 실점도 칼버트 루인이 잘 넣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미드필더진이 허술한 수비로 공격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토트넘은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맙니다. 벤 데이비스가 롱킥 한 방으로 손흥민에게 정확히 찔러줬고 손흥민이 단독 질주를 하면서 슈팅하기 직전에 태클을 당하면서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비판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22분에 콜루셉스키가 완벽한 또 패스로 손흥민이 문전 중앙에서 슈팅 찬스가 왔는데 그 슈팅이 애매한 강도가 되면서 픽포드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손흥민답지 못한 매우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진짜 이를 어쩐데. 네, 손흥민에게 비난이 쏟아지기 전에 만회를 해야 합니다. 급기야 토트넘은 또 추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미드필더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감독 지시의 역할을 수행을 못하는 실력이었고 이 정도면 진짜 U21 팀이었습니다. 마르세유에서 이적한 은디아에가 홀로 40m를 질주하고 시원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골 찬스가 왔었는데 선방에 막혔고 박스 안에서 상대가 밀어서 넘어졌지만 페널티킥이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차라리 그냥 좀 버티고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드라구신이 칼버트로 인해 매우 비열한 파울을 당하면서 출혈이 발생했고 경기가 지연되었습니다. 토트넘 측에서는 추가 시간이 많아지길 바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빨리 전반을 마치고 선수들에게 다른 주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어린 선수들이 경험도 적은데 전술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멀티 포지션 능력도 떨어지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죠. 근데 토트넘 선수들이 전멸된 상황에서 선수 탓을 좀 하기에도 참 그렇습니다. 리빌딩 한다고 가치도 크지 않은 그 어린 선수들 잔뜩 데려온 것도 큰 문제겠죠. 급기야 아치그레이의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전반전에
0대3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죠? 리그에서 가장 득점이 적은 팀에게 전반 3실점을 당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진짜 다 때려쳐라 진짜. 소니가 아마 동료들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후반전에 엔지 감독은 정상적인 전술을 쓰기로 했습니다. 드라구신을 빼고 히샬리송을 투입했습니다. 메디슨을 미드필더로 내린 거죠. 메디슨은 후반 5분에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비어 있었는데 혼자 생쇼하다가 결국 뺏기고 공격이 무산되었습니다. 진짜 한 번은 참는다. 경기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토트넘이 네 골을 넣으려면 그래도 좀 응원해야죠. 우선 10분 안에 골은 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15분이 지났지만 토트넘은 반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만큼은 진짜 압살시키고 싶겠지만 이미 에버턴보다 에너지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이러면 진짜 한 골 넣기가 어렵겠죠. 만회골이라도 넣어야 선수들이 분위기 전환을 할 텐데 15분 동안 토트넘은 3실점을 하고도 슈팅이 제로인 충격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패스들은 매우 형편없었고 불안감만 높였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면 에버턴은 엄청난 야유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면 진짜 강등될 수도 있는 레벨이긴 했습니다. 토트넘은 체력을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경기가 매우 타이트한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데 유로파리그 컵대회들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이 정도 경기력이면 유로파리그도 플레이오프 추락 유력해지죠. 손흥민이 수비하기 위해서 연락에 뛰어내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정도면 엔지 감독의 경질 여부도 중요해지겠습니다. 72분이 되어서야 메디슨이 허무한 중거리 슛을 높게 차면서 슈팅 1개가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못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다 지치고 교체 자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를 줄 방법이 없습니다. 76분에 클루셉스키의 센스 있는 만회골이 나옵니다. 무의 슈팅이 굴절됐을 때 이미 골키퍼가 골대를 비운 상태였는데 클루셉스키가 빈 골대를 향해서 에버턴 수비수들의 키를 넘겨서 득점했습니다. 아마 이 경기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켰다면 이런 처절한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 같더라고요. 에버턴의 미드필더도 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나저나 지금 필요한 건 손흥민의 골인데요. 그리고 이게 참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맨유가요 홈에서 브라이튼에게 1대3으로 패배 직전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맨유, 토트넘 다 진짜 미치겠네요.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추가 시간 2분에 토트넘이 또 골을 넣습니다. 무어의 크로스에 히샬리송이 올 시즌 첫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무어가 교체 투입되고 나서 그래도 2골이 나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최종 2대3으로 패배하면서 토트넘은 15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하네요. 엔지 감독이 다음부터 사르, 베리발, 그레이 미드필더라는 도박은 이제 안 하겠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양민혁을 도박 좀 해라. 손흥민은 오늘 스트라이커로서 분명 찬스는 있었습니다. 골이 안 나온 건 다음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유로파리그 호펜하임전 때 벤탄쿠르, 비수마, 로메로, 반드벤 다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염치 없는 말이지만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